예, 저는 1949년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 창조문학상 수상과 개간 아동문학평론이라는 잡지의 동시천료로 등단을 한 동시작가입니다. 현재 대구시 북구 서면동에서 살면서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권영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몸이 매우 약했고 갓난아기 쪽에는 병치레를 많이 해서 심신이 나약하고 또 매우 소심한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생활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고 무언가를 한 곳에서 앉아 조용히 생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문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목 선생님께서 신학기 초부터 매주 수업 시간마다 암송해 주시는 시를 들으면서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은 암송하는 그 음성이 가슴 속에 짜릿한 감정으로 전달되었죠. 매주 한 편씩 암송하는 시를 듣다 보니 차츰 시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고 안목이 길러지면서 시 창작 공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전까지 계속 일반 시쓰기에 힘을 기울이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자연히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동시 창작에 힘쓰게 되어 동시 작가로 등단하게 되어 지금까지 동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읽은 소설로 기억이 되는데 미국 작가 하워드 파일이 영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보존되던 파편적인 민요와 전설을 하나로 묶어서 서사를 가진 고전소설로 만들어진 로빈 후드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중세 영국의 전설 속 영웅 로빈 후드가 성질은 급하지만 정의롭고 힘이 세면서 우직한 리틀 존 등의 일행과 함께 부당한 왕과 부패한 귀족들에게 맞서 셰우드 숲속에서 펼쳐지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모험담입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4권의 책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한 동시집인 동백나무가 웃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4년 대구 올레의 책과 사단법인 새싹회의 화제의 책에 선정되기도 하고 2024년 황정동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책으로서 소재의 동시인 동백나무가 웃다를 비롯해서 모두 58편의 동시가 실려 있습니다. 끌내면서 저는 책머리에 돌이켜보니 40여년 나의 동시 쓰기는 조금씩 사라지는 동심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썼고 이 동시집을 읽는 모든 이들이 동심으로 영혼이 맑아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책을 펴낸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집에 수록할 동시집을 편집하다 보니까 전체 작품의 대주제가 소통, 회복, 위로, 치유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꼭 그렇게 쓰지를 않았지만은 그러한 주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죠. 동시를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 이와 같은 덕목이 작품의 중심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 동시 작품에 담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작품을 읽고 느끼면서 서로 소통하고 갈등 관계가 있다면 풀어서 회복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작품에 담긴 작가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를 포함한 아동문학은 기본이 동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는 우선 아이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물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바탕으로 정서와 상상력을 풍부하게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가마다 그 특별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전시된 개별 도서에 담긴 그 특성을 잘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또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을 보다 깊이 읽고 생각하고 또 꼼꼼히 분석해 보면서 정서적 감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대구 북구 복현동 일명 피난민촌이라는 곳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 예술인 활동을 하면서 골목이라는 주제로 연작 동시를 50여 편 써둔 곳이 있는데 이 동시들을 태고의 과정을 거쳐 동시집을 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곳의 옛집들은 모두 허물고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동시있을 당시의 집이나 골목 등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다면 작품을 읽으면서 그 상상을 통해서 당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동시, 2003년 동화로 등단한 후에 수필, 소설, 희곡, 시조 분야로도 등단을 하여서 아동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운문과 산문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방위 작가입니다. 아동문학은 제 문학의 모태와 같아서 창작 출간물을 활발하게 내고 있습니다. 민조시집, 시조집, 산문집을 출간했지만 아동문학 저작물이 대부분입니다. 동시집, 동화시집, 환경그림책, 환경동화집 등 동시와 동화를 모두 아우르는 아동문학가입니다. 저 10살 무렵에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기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야기를 쓴 사람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우주적 상상력을 가진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글을 쓰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며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린이들에게 좋은 작품을 남겨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시와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계기를 마련해 준 분은 일본 동화 작가 미야자와 겐지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은하철도의 밤이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또 일본 제국이 전쟁을 일삼던 시대에 전쟁을 반대하며 쓴 주문이 많은 요리섬은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제 마음의 스승인 그분 고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저를 아동문학의 길로 인도해준 스승을 찾아 나선 40년 만의 여행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겐지 선생의 고향에 다녀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옛날의 은하철도가 지금도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올여름에도 겐지 선생의 고향 이와테현 하나마키에서 3주간 머물면서 동화를 썼고 돌아오는 겨울에도 3주간 머물면서 새로운 동화를 쓸 예정입니다. 예, 그 해돌이의 방랑일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돌이 캐릭터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해돌이는 어린 다람쥐인데 해님처럼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해돌이가 성장함에 따라 주변을 돌보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으려 했습니다. 이 책은 해돌이가 좀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동물을 만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깨닫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또 이 책은 환경 동화인 만큼 멸종위기 동물이 등장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이후 해돌이 시리즈도 집필 중입니다. 머지않아 해돌이라는 이름을 넣은 새로운 동화책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함께하기입니다. 즉 연대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전했으면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으며 누구든 함께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합니다. 또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연을 닮은 삶이라는 것도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진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겪은 주변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써내려가면 나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무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주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사건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등의 글쓰기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상상하는 글쓰기를 하면 더욱더 감성적이고 풍부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이기에 이 지구의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태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도서들도 많이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낌을 잘 기록해 나간다면 가슴에 남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 그렇게나 가슴 뛰며 그려보았던 기차 여행에 관한 장편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미야자와 겐지 선생이 은하철도를 타고 우주를 여행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여행에 관한 동화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겐지 선생의 고향 마을에 가서 3주 머물면서 초고를 썼고 이번 겨울에 다시 겐지 선생의 고향 마을에 가서 장편 원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해돌이의 방랑일지 후속편을 쓸 예정입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간 해돌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동화를 쓰고 있는 작가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공부보다는 글짓기로 상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자연스럽게 작가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테지만 형편상 다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신춘문예 동화가 당선되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글쓰기가 있지만 동화를 쓰는 일이 제게 제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쓰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집에 책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도서관이 또 마을마다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교실에 있는 학급 문고를 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셜록 홈즈 시리즈를 제가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읽고 싶어서 학교에 일찍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제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똥꾸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남의 재주를 부러워하는 아이 석주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석주는 달리기는 아주 잘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암기를 잘하는 재주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재능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신기한 가게에 들르게 되고 석주는 자신의 달리기 재주와 한 번만 보면 암기가 되는 재주를 바꾸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알고 보면 누구에게나 잘하는 일이 한 가지쯤은 있는데도 우리는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재능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해서 잘하게 되는 건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원하는 일은 연습을 많이 해서 스스로 익혀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우리 어린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큼 친구와 이웃도 아주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해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서 쓰는 글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은 눈에도 잘 띄지만 가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작지만 나와 이웃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찾고 또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이도 엄연히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입장과 마음을 담고 싶어요.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속도 시원해지면 좋겠어요. 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잘 모르잖아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책으로나마 우리 지역의 어린이와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만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언젠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동화를 쓸 생각입니다. 어린이들은 재밌게 읽고 어른들도 옛 생각에 잠기게 되는 세대를 아우르는 동화를 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난 그림책 신나게 읽어주기를 즐기며 새로운 이야기를 궁리하는 동화작가이자 그림책 글작가 이숙현입니다. 경북 구미 금호 유치원에서 그림책과 더불어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소중한 인연 엮으며 이야기 짓고 지냅니다. 그동안 쓴 글로는 단편 동화집 초코칩 쿠키 안녕, 선생님도 한번 봐봐요, 그림책 에세이 그림책이 마음을 불러올 때, 그리고 그림책 기차 여행과 나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변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늘 달라지고 싶은 바람이 있었죠. 그런 제게 동화와 그림책은 현실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멋진 세계에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문장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의 말이에요. 어린이 문학이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하고 어린이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이다. 이 문장을 자주 생각해요. 2025년 화이트 레이븐스에 선정된 나에게 주는 상 그림책에는 서로 다른 8마리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작고 여리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상으로 대단한 나를 발견하고 응원해요.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나를 사랑할 거라고 속삭이는 나비가 독자에게 너는 너에게 어떤 상을 주고 싶니? 라고 말을 걸며 끝나지요. 이야기를 따라 이 책을 만나는 이들도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빛을 비추는 시간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상상의 즐거움과 사랑,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밝고 따스하게 가닿는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란 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 가닿는 문장이 그런 힘을 품고 있다고 여기고요.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라도 가슴에 남아있는 문장을 쓰고 싶습니다. 전시장에 머무르는 순간만큼은 잠시 멈춰 내 안의 주파수를 맞추고 찬찬히 이야기와 함께 머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글을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특히 그림책 글은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소리내어 읽으면 더욱 진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모쪼록 나를 새로이 채우는 시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출간 예정 동화를 어린이들과 미리 낭독하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들을 원고를 매만지면서 다듬기도 하고요. 앞으로 작업하게 될 이야기들도 기회가 된다면 독자들과 미리 만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책이 나온 다음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독자들과 즐겁게 만나보고 싶고요.
일상에서 책이 확장되는 즐거운 경험을 상상하며 미지의 어느 날, 어느 좋은 날 반갑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아교육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하고 수업을 하다가 우연히 한 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치유가 되는 것을 보고 늦게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현재는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독서 심리 치유를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새바람 아동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초등학교,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건네는 마이쮸 하나, 그리고 손편지 하나, 그리고 표현하는 그 아이들 표현 하나하나가 다 모두 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장발장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는데요. 장발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어릴 때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버림을 받는 존재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변화를 갖고 또 노력한 결과 큰 마르시유의 시장이 되었어요. 그걸 보고 나도 뭔가 하면 노력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를 제게 준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늘 고치는 할아버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늘 고치는 할아버지는요, 2집 빗방울의 말, 이 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보육원에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날 우산 고치는 할아버지를 우연히 보고 쓴 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삶의 하늘이 고장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온기로 저 아이들의 하늘을 좀 고쳐주고 또 구멍을 메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쓴 시입니다. 또 제 책이 독자들에게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거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것의 아름다움과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에게 온기와 위로를 건네는 그런 마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를 통해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듯이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 그리고 그 속에서 독자들이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